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밥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븐기가님께서 법 공부하는 이로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돌아버립니다. 예. 저도 그래요. 요새처럼 법이 없는 것 같아. 법을 만들어 놓고 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뭐 이게 세상이 뭐 이런가?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들었나?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지기현 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이놈,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소개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지기현 판사에 좀 이상하다. 얘 우리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아니 감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 집중되어 있는 시간 동안 얘가 꼼수를 부렸네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우리의 시선이 안국동에 가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도대체 이 지기현 판사는 어떤 놈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얘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어놓은 자예요. 그래서 조희대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 자한테 사건이 배당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철렁했습니다. 아씨, 이거 이상한데? 라고 말이죠. 지기현 판사, 이 사람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들, 이런 놈들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내란 세력들의 재판 담당자가 이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74년생이고요.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 주진우와 동기입니다. 자, 기자 주진우 말고 국회의원 주진우. 예. 어디에 보면 이 사람의 고향이 전남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부모님의 고향이 전남인 거고 이 사람의 고향은 서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개포고등학교 나왔잖아. 개포고등학교는 강남이죠. 예. 강남구 개포동, 거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지금 그것도 있죠. 개포동 대치동. 거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음마 아파트 다 거기가 있죠. 타워 팰리스도 거기 있죠. 다 그 동네 사는 애들이 개포고등학교를 갑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31기다. 강남에 살았고 서울대 다녔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판사다. 우리 사회에서는 상류층만 골라서 다닌 단 한 번도 흙길을 밟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약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신들만의 세계밖에 모르고 그 세계가 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세계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도 돈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구술을 할 정도로, 구술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도
돈을 제대로 벌지를 않죠. 돈 버는 거 족족 뭐 술 마시고 그랬대잖아. 그래도 되는 세상 그렇게도 되는 그런 정도의 집에서 살았어요. 얘도 똑같은 거지. 뭐 얘가 술 마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즉 윤석열이나 지귀현이나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던 겁니다. 인천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뭐 광주, 수원, 뭐 부산 동부 이런 곳에서 부장판사와 판사를 했고요. 특이하게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차례나 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귀족 판사에 속한다. 상류 판사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는 더 거리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판사 주면 안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서민들, 시민들의 생각을 몰라. 일부러 시민들의 사는 곳으로 강제 체험을 시키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은 잘 몰라. 이런 자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주 해괴해 죽겠어. 이 지기현 판사가 부산 동부지법 판사로 있을 때 그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에서 노동자 2사람이 추락해서 숨집니다. 사고가 연이어 터져요. 공사 관계자가 구속이 되죠. 그런데 그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이 바로 이 판사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연이어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공사장 관계자들이 구속도 안 되는 거야. 그러고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지귀현 판사였어요. 반면에 판사를 향해서 불만을 좀 표출을 하면은 곧바로 구속됩니다. 자, 유죄 선고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구속기소 당하죠. 이때 유죄 선고를 내린 판사가 이 지귀현 판사였대.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다 생겼을까. 자, 수원지법 형사 9단독 지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어쩌고저쩌고 하는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향해서 조약돌 크기의 돌멩이 5개를 던졌다. 그래서 이 사람 구속 기소가 됐대. 얼마나 속 터지게 했으면 이랬을까. 처음부터 에휴 참. 뭐 돌 던진 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재밌는 거는요. 이 지귀현 판사는 광주지법 장흥지원 아주 촌구석이죠. 거기에 배치를 받아 갔는데 거기서 별것 아닌 판결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됩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무슨 판결이 나왔다. 그거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 나온 거 보셨나요? 네. 그런데 지귀현 판사가 내린 판결은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지역신문에 기자가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그래요 보도가 될 수 있다 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배심 조정으로 여러 가지 민사 사건을 빨리 조정 끝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나온 겁니다. 역시 지귀현 판사가 했던 거예요. 이거는 딱히 기사가 될 만한 내용도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지귀현 판사는 일찌감치부터 법원 수뇌부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키워주던 사람이었던 거야. 법원 핵심부에서 키워주던 판사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런 판결들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끝나면은 제가 더 말을 안 해. 지귀현 판사가 최근에 우리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던 거는 바로 이 유아인 마약 재판 때문입니다. 유아인 씨가 항소심에서는 석방이 됐지만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됐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판결에서는 벤츠코리아의 이 배출가스 관련 사건에서 벤츠코리아한테 벌금 20억을 선고했다. 이 사건도 상당히 좀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벤츠코리아가 배기가스 관련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인정을 안 받았는데 인정을 받은 것처럼, 혹은 눈속임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대기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벤츠인데. 그런데 벌금이 고작 20억입니다. 벤츠 한 대가 얼만데, 마히바흐 같은 경우는 3, 4억 가지 않습니까? 벤츠 차 조금 사이즈 나오는 거는 1억 넘는 거는 뭐 쉽잖아요. 가장 싼 것도 6, 7천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20억이라니 차 20대 값이잖아. 대기 환경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나쁘게 했는데 너무 싸게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런 판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판사한테 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거죠. 이재용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 결국 이 무죄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부당승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반드시 이게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이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됐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주한테 딱히 큰 피해도 없었지 않냐. 예, 윤석열이하고 좀 비슷하다, 그죠? 예, 아무도 손해 입지 않았다 이거지. 그래서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거였어요. 왜 증거가 없죠? 수두룩했는데. 자, 이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예, 증거가 위법하다. 이 맨 밑에 보시면 위법한 증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위수증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위수증이 된 거야. 위법 수집 증거가 된 거야. 그래서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없대. 그러면서 무죄가 된 겁니다.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내세웠던 증거가 위수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냐면, 삼성이 뭐 횡령이 됐든 아니면 뭐 이재용 승계가 됐든 하여튼 그 관련돼서 뭐 서류를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삼성의 서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갔어. 서버에 근데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야, 그 서버 실은 숨겼어. 지금 그 서버는 복사한 서버야. 숨긴 서버는 컴퓨터실 바닥을 뜯어봐. 거기서 나올 거야. 그래서 바닥 뜯었더니 거기서 숨겨놓은 서버 나옵니다. 그걸 통째로 가져가서 포렌식을 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버를 통째로 가져가면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추출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통째로 가져갔다는 점. 두 번째, 변호인의 입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요 두 가지를 들어서 결정적인 이 증거가 불법이 돼버려요. 위수증. 이거는 정경심 교수 건하고 너무 똑같죠. 정경심 교수의 때는 위수증이 아니었는데 삼성에서는 위수증이 돼버린 거지. 여기 이 기사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용 서버 은닉 돼 있죠. 예, 은닉된 거를 찾아낸 거였던 거예요. 은닉된 걸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정경심 교수는 컴퓨터 숨겼는데 숨긴 거에서 각종 증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기소해버렸잖아. 위수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먹혔잖아. 똑같이 숨긴 서버인데 왜 삼성은 위수증이 되고 정경심은 위수증이 안 되죠? 자, 바로 판사 때문이죠.
지기현 판사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기현 판사가 고도의 법기술 전문가였던 거죠. 원래 이 위수증부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기술자들이 있으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 법기술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딱 짝짝꿍이 됐을 때 나오는 거야. 달리 말하자면 검사가 실수를 하고 변호사가 그 실수를 일부러 찾아내고, 그러니까 검사가 일부러 실수를 하고 변호사가 그 실수를 찾아내고 판사가 그 실수를 위수증이라고 해버리고, 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정경심 교수 때는 삼박자가 안 맞은 거고 여기서 삼박자 딱 맞은 거지. 이렇게 된 거였어요. 예. 그 판사가 누구라고? 지귀연 판사다. 이 자가 그 자다 이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 여러분 어째 오늘 진행된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도의 법기술이 적용된 느낌. 말이 법기술이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무죄를 때리기 위해서 전후 사정, 맥락, 법리 이런 것들을 끼워 맞춘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매우 똑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지기현 이상하다고 내가 얘기를 안 해. 뭐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판결도 이 지기현이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도망갈 구멍을 얘가 뚫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도이치모터스 중에 보면은 김건희가 팔고 최은순이 사고 하는 부분 있죠. 이른바 통정매매. 딸이 팔고 엄마가 샀다. 이런 건이 몇 번 나옵니다. 그죠? 이게 대표적인 통정매매, 주가 조작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이걸 뭐라고 했다고? 이걸 무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면 김건희는 도망갈 구멍이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딸이 팔고 엄마가 사들였는데 이게 이 우연의 일치? 이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씨. 우와, 씨. 그죠? 오늘 있었던 일, 가만히 보면은 그겁니다. 이재용을 풀어줬던 그 방식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 이 지기현이 내가 그래서 한 달 전에도 이거 의심스럽다고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조희대가 일부러 심어놓은 놈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투쟁을 하러 거리로 뛰어나와야 되고요. 민주당은 더 시간 둘 거 없이 최상목과 심우정 탄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들들 바로 탄핵해야 합니다. 저는 심우정 탄핵도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상목 탄핵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일 바로 심우정 탄핵 주장이 나와야 됩니다. 심우정이 만약에 윤석열이 풀려난다면 그 심우정이 잘못한 거 맞잖아. 그죠? 심우정 탄핵해야 돼요. 그거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